그래서 가지입금 범위 볼게요. 가지입금 특수관계인 범위 봤으니까 가지입금도 알아야죠. 어디까지인가. 기업의 계산 가지입금 미결산 계정이 하나. 네, 가지입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임종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표준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표준재무제표 변환이 됐을 때는 주임종 채권으로 바뀔 거예요. 가지입금으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비교식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될 때는 또 이게 그냥 가지입금을 놔두게 되면 그냥 가지입금 놔둔 상태로 재무제표가 비교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가지입금이라는 것 자체는 회계 쪽에서는 미결산 계정, 돈이 나갔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분식 결산이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가지입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법상 가지입금은 법인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에 대여 그 명칭 및 형식에 불구하고 우리가 계정 처리를 하다 보면 가지입금인데 다른 계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통용되는 게 나중에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조사를 받았는데 뭐 외상 매출금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을 깠더니 이거는 가지입금인데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가지입금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명칭 및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상 자금에 대여에 해당하는 거. 돈을 이제 외상 매출금도 제때제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특수관계인이었어요. 그러면 봐주죠. 다른 회사들은 뭐 1,000만 원도 그달그달 받아야 되는데 몇 억씩을 돈을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요거는 실질상 돈을 대여해 준 것과 동일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 자체는 돈이 이미 물건이 나갔어요.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재화는 나가 있고 나는 그거를 이제 돈 들여서 샀을 거잖아요. 근데 줬는데 돈을 안 줘요. 근데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은 걔한테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이거는 가지입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나 관계회사 등에게 종업원 단기채권이나 관계회사에서 대여금 이게 이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상 가지입금에 해당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종업원 단기채권이라고 하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런 것도 저율로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해줬을 때 회사는 가지입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인정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 연말정산하고 소득처분이 상여로 될 거기 때문에 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법인이 이제 가지입금으로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된 수익사업인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규모 뭐 법인인데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업을 하는, 사설 금융업을 하는 그런 데들은 주 목적이 돈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지입금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품 물건 살 때도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돼서 돈은 먼저 나갔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입금으로 해놨을 때 그때는 그것도 가지입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입금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뒤쪽에 나올 건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가지입금 인정이자 서식에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5%이냐 3억이냐 3억이 넘어가느냐 그 금액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면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해서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하고 그다음에 상해 처분하고 이거를 하게 될 건데, 요 가지입금은 기장이나 계정 과목, 그러니까 실질을 건드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야 우리가 저게 가지입금이긴 하지만 바꿔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이나 계정 과목도 명칭 여하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금 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금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그 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의 지연회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수관계이니까 돈을 늦게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실제 대여하진 않았죠.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지입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그 회사가 이런 거래를 하는지는 우리는 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가지입금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회사에서 문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회사에서 안 주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 특수관계 법인인가요? 물어봐야죠. 예. 그러면 이거 나중에 가지입금 될 수 있어요. 걸리면. 그냥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거래처 상호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런 회사들 너무 많고, 그렇게까지 관리해주기에는 기장료가 너무 작아. 그렇게까지 해주려면 월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데들은 이제 회계팀이고 뭐 자금팀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인건비를 쓸 정도라고 하면은 그 회사만 관리해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걸렸을 때 이런 것들도 가지입금 인정이자. 가지입금 인정이자 4.6% 계산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인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게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좀 큰 데들은 돈을 몇십억씩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대금의 거래가 크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출금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모든 업체를 하나씩 다 볼 수가 없죠. 그냥 돈이 맞게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지. 근데 나중에 그걸 걸렸을 때 그때는 이거를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면 가지입금을 본다. 그러면 그 자금이 많다라고 하면 뭐 적수 계산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가지입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도 법인세지만 상해처분을 받게 되잖아요. 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상매출금이 걸려버리면 되게 금액이 크죠. 이제 작은 금액 가지입금 이거 계산하는 것도 인정이자 하기 싫어서, 상해처분 받는 거 싫어서 미수수익으로 많이 하는데, 외상매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 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무조건 상해처분 해야죠. 미수수익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미수수익은 계속 얘기하지만 약정서가 있을 때, 그리고 1년 이내 이자 회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만 미수수익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